안녕하세요. 꼭패기의 수강생 여러분들, 6장 연결의 기타사항. 이번 시간에는 교재 563쪽의 2.2절 표시통화로 환산한 종속기업 재무제표를 연결하는 겁니다.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를 때 어떻게 환산하는지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소위 현행환율법이라는 방법으로 환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산부채는 보고기간말 환율, 수익과 비용은 거래일 또는 경우에 따라서 평균환율로 환산하면서 결국 대차가 안 맞는 경우는 안 맞는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동일한 환율로 환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환 차이라고 해서 기타 포괄 손익에다가 집어넣고 끝을 내는 것을 배웠는데요. 재무제표의 환산은 환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의 편의상 달러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한 그런 종속기업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하여 연결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종속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자본을 상대 제거하는 연결 조정 분계가 필요한데요. 이 종속기업 투자하고 상계할 종속기업의 자본은 달러 금액이겠죠. 이걸 취득일의 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취득일. 실제 이렇게 환산을 했을 거예요. 취득일에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 차이가 있는 특정 자산, 뭐 건물이든 토지든 그런 항목이 있다고 하자고요. 그거는 마감환율로 환산합니다. 영업권은 외화로 금액을 측정을 한 다음에 마감환율로 환산합니다. 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영업권도 종속기업이 장부에 표시하지 않은 자산의 일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는 모두 마감환율로 환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화로 영업권을 측정한 다음에 이를 마감환율로 환산합니다. 그러다 보면 분계를 할 때 여기 종속기업의 자본금, 잉여금 등 이 자본이 들어가고요. 여기가 종속기업 투자하고 이제 퉁쳐야 되는데 영업권 이거 전부 종속기업 자본은 취득일 환율이냐. 그 다음에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장부금의 공정가치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만약에 뭐 건물이나 토지가 있었다 그러면 얘는 마감환율이고요. 종속기업 투자는 뭐 얘도 취득일 환율이겠으나 영업권은 마감환율. 이러다 보니 대차가 동일한 환율로 환산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나고요. 차변이든 대변이든 외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를 OCI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들여다볼까요? 취득일에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취득일에 자본금, 잉여금, 외화 금액의 취득일 환율을 곱해서 일단 원화로 집어넣고요. 종속기업 투자는 취득원가의 취득일 환율을 곱해서 별도 재무제표에 최초로 원화 인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 그 금액이 되겠죠. 한편 비지배 지분은 이 금액의 비지배 지분율을 곱한 겁니다. 이좀 원화 금액입니다. 한편 영업권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영업권은 달러로, 즉 외화로 영업권을 뽑아내고요. 여기다가 마감 환율을 곱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업권도 종속기업의 자산의 일부라고 보는 거예요. 대차 일치 금액이 외환 차이로 들어가고 OCI입니다. 만약에 취득일에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뭐 건물 같은 게 더 있다고 보자고요. 그럼 건물의 장부 금액 공정가치 차이 달러 금액의 마감 환율을 곱한 금액만큼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 잉여금, 건물 이 금액의 비지배 지분율을 곱한 것만큼이 비지배 지분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영업권도 외화로 계산을 하고 마감환율. 대차 일치 금액이 되게끔 뭔가 끼워 넣어야 될 때 이걸 외환 차이가 물론 차변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 숫자를 한번 볼까요? 이게 3번인데 P회사 기능통화 표시통화가 원화입니다. S회사의 지분 80%를 90불에 취득을 했대요. 주배력 취득일 현재 S회사 기능통화는 달러화인데요. 자본의 장부금액 100달러래요. 취득일의 환율은 달러당 1,000원, 보고기간 말 환율은 1,050원. S회사 자본의 장부금의 공정가치가 동일한 경우와 다른 경우로 구분을 해보재. 그래서 상계적으로 연결 조정 분계를 한번 들여다보는데요. 먼저 취득일 현재 S회사 자본의 장부금의 공정가치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100달러라고 했죠? 이제 달러 베이스로 먼저 합니다. 여기 100달러. 왜냐하면 영어권을 뽑아내야 되니까 종속기업 90달러 들어가고요. 80% 지분이었죠. 퉁치면은 영어권 100의 20%만큼 비지배 지분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요 위에 분계를 원화로 표시를 합니다. 자본금 잉여금은 100달러의 취득 당시의 환율 1,000원입니다. 중소기업 투자 1,000원에 사잖아요. 연초에. 그래서 9만까지 됐고요. 자, 영어권은 10달러인데 기말환율을 적용해야죠. 보고기간 말. 그래서 1,500입니다. 빚집의 지분은 10만 곱하기 0.2 해서 2만입니다. 대차가 안 맞을 수밖에 없죠. 모두 다 특정 환율, 동일한 환율로 곱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환 차이가 대변에 500이 잡히고요. OCI입니다. 이번에는 지배력 취득을 현재 S회사 건물의 공정가치가 장부 금액을 5달러 초과한대요. 그럼 달러 베이스로 분계를 한번 해보면은 여기 5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105의 20%만큼이 빚집의 지분, 105의 80%와 90달러를 통치면 영어권이 6달러가 나옵니다. 따라서 자본금 잉여금은 1,000원으로 환산하고요. 이것도 1,000원 환산한 원화 금액이죠. 자, 건물은 5달러에 기말환율 1,050원, 영어권 6달러에 1,050원, 6,300원 이렇게 들어가요. 외환 차이가 들어가는데 외환 차이는 앞서 보았던 것처럼 장부금의 공정가치 차이가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랑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같은 금액으로 인식이 돼요. 자, 계속 표시통화로 환산한 종속기업 재무제표 연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해외 사업장 순투자에 해당되는 항목을 환산하고 나서 연결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어떤 고려를 해야 되나 보자고요. 일단 해외 사업장 순투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배가 종속한테 해외 사업장 투자를 했다면은 종속기업 투자 이렇게 분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돈을 빌려줘서 예를 들면 대여금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화폐성 항목입니다. 일단 해외 사업장 순투자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여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받을 생각이 없는 거야. 받을 가능성도 낮고. 그렇다면 이미 돈은 갔는데 돌려받을 계획이 없거나 돌려받을 가능성도 낮다고 하면은 애초에 지분 취득과 실질이 같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해외 사업장 순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지분 취득과 실질이 같은 이런 항목인데요. 해외 사업장 순투자에 해당되는 건 장기 채권, 대여금은 순투자에 해당이 되지만 매출 채권, 매입 채무 같은 경우는 이건 일반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단기 채권 채무이기 때문에 해외 사업장 순투자로 보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밑도 끝도 없이 왜 벼랑간에 해외 사업장 순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해외 사업장 순투자는 이렇게 장기 채권이나 대여금이기 때문에 혹은 뭐 차입금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 화폐성 항목이기 때문에 기말에 기준서 1021호에 따라서 환율 변동 손익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을 해요. 자, 해외 사업장 순투자의 실질이 중소기업 투자와 유사하더라도 이랑 상관없이 일단 화폐성 항목은 개별재무제표 혹은 별도재무제표에서 무조건 환율 변동 손익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 이거는 별도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이야기고 연결을 할 때는 연결재무제표상에서 해외사업장 순투자는 마치 지분증권, 중소기업 지분 취득이나 다름없는데 그랬다면 애초에 환율 변동 손익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기 손익으로 인식했던 외환 차이가 있다면 이를 OCI로, 만약에 손실이 있었으면 OCI 마이너스로 대체하는 연결 조정 분계를 하는 겁니다. 연결해서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OCI로 분류하는 외환 차이가 세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은 예제 7번인데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중소기업의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동일한 일로 환산되지 않으니 외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표시통화 환산 차이죠, 소위. 그래서 이때 외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중소기업 투자와 중소기업 자본을 상계 제거할 때 외환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이유는 영업권은 기말 보고기간 말 환율로 환산이 되잖아요. 혹은 중소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의 공정가치 차이 나는 부분도 역시 기말환율로 환산을 하죠. 그러다 보니 상계제거 분계를 할 때 차변과 대변의 똑같은 환율로 환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환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예, 3. 방금 전에 끝냈던 게 3번이죠. 지배기업이 별도재무제표에서 환율 변동 손익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했는데 그 중에
해외 사업장 순투자가 있어.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해외 사업장 순투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화폐성 항목에 대해서 환율 변동 손익을 당기 손익으로 인식을 했는데, 이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 기타 포괄 손익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외환 차이 종류가 모두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외환 차이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순자산이 OCI만큼 오르거나 내릴 거 아닙니까? 외환 차이만큼. 따라서 순자산이 바뀌니 비지배 지분도 그만큼 늘거나 줄을 거답니까? 같은 비례적으로. 따라서 비지배 지분 해당액을 비지배 지분으로 대체를 합니다. 외환 차이 대변이 있다면은 만약에 20%야. 그럼 곱하기 0.2 한 것만큼 외환 차이를 죽이면서 비지배 지분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반대로 외환 차이 기타 포괄 손실이었으면은 20%만큼 죽이면서 비지배 지분 역시 차변 감소. 이런 식으로 종속기업 순자산의 변동이 되면 비지배 지분은 종속기업 순자산의 기초에서 인식하는 항목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외환 차이, 즉 종속기업 투자하고 종속기업 자본을 퉁칠 때 발생하는 외환 차이라든지 지배가 별도 재무제표에서 PL로 인식한 거를 OCI로 바꾸는 이런 해외 사업장 순투자 외환 차이는 종속기업 순자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비지배 지분 대체는 할 이유가 없다. 오로지 이것만 나중에 한번 연결할 때 어떻게 비지배 지분으로 대체하는지 눈여겨보기 바랍니다. 이제 8번 보겠습니다. 외국 소재 종속기업 연결인데요. 한국에 갑회사가 있어요.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모두 원화입니다. 1년 초에 미국에 소재하는 의뢰사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능통화는 달러하고요. 주식 80%를 1000달러에 샀다는 거예요. 의뢰사 취득 당시에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 금액은 1200달러고 공정가치랑 동일하다. 두 회사 재무제표가 주어지는데, 갑회사는 종속기업 투자가 여기 원화죠? 100만 원입니다. 요거 1000달러라고 그랬죠? 근데 100만 원인 걸로 보아 취득 당시의 환율은 1000원 같이 느껴지는데, 그렇죠. 여기 1월 1일 환율은 1000원이라고 주어지고요. 평균 1040, 기말 110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내부거래 없다고 가정했고요. 그 다음에 의뢰사 순이익은 100달러고 기말 순자산은 1000과 300인데 기초는 이게 300이 아니라 이익여금이 200이었겠죠? 1200. 그리고 더 나가서 문제에서 1200이라고 또 주어지기는 했어요.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고 유추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물음 1번은 의뢰사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래요. 단 수익 비용은 평균 환율로 환산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이렇게 환산한 다음에 연결하래요. 연결주정 분기하고 영업권의 손상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먼저 환산부터 하자고요. 이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표시통화 원화로 환산을 하는데, 먼저 손익계산서부터 환산하죠. 모두 수익과 비용 평균 환율로 환산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10만 4천입니다. 자산, 부채, 기말환율, 기말환율이죠. 취득일의 자본은 1000달러와 요 이익여금 기말 300달러를 200달러, 당기순이익 100달러로 나눠야죠. 그래서 요 기초 취득일의 자본은 거래일 환율 1000원으로 환산합니다. 당기순이익은 굳이 환산이라기보다는 이미 원화 환산 금액을 특정 환율로 한다기보다 10만 4천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를 쫙 이렇게 해보면 대변이 부족해. 그래서 여기에 12만 6천이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OCI로 들어가는 외환 차이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연결을 해야지. 1년도 초에 종속기업 투자 지배적 취득 시점 의뢰사 자본 상계 제거를 하는데요. 자, 자본금, 잉여금 이미 앞에 자본금 취득 당시 이익여금 120만이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고요. 종속기업 투자 100만 원 여기까지는 들어가는데, 자, 중요한 거는 요거의 80%하고 종속기업 투자 퉁쳐서 영업권이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영업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달러 표시 영업권을 계산해야 돼요. 1000달러하고 1200달러의 80%의 차이가 40달러입니다. 이 40달러만큼 종속기업 자산이 보고기간 말에 1년도 말에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도 말 환율은 1100원이라 44,000.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비지배 지분은 이 금액의 20% 외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좌우에 동일한 환율로 환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4천만큼
기타 포괄 이익입니다. 다른 내부 거래도 없고 영업권의 손상도 없으니까 당기순이익 바로 104,000원, 종속기업 당기순이익 104,000이죠. 이 중에 20%가 B집의 지분으로 들어갑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지. 이것뿐만 아니라 종속기업은 126,000만큼 순자산이 늘어났잖아요. 또 104,000도 늘어났지만 요거 2번 분기에서 했죠. 요거 126,000 3번 분기에서 조절을 해줘야죠. 즉 20%만큼 B집의 지분 그리고 외환 차이를 죽입니다. 이런 연결 분계를 이렇게 반영하면 최종 연결재무제표가 나오고요. 그래서 외환 차이는 OCI 80% 지배기업 귀속분만 남게 되는 거죠. B집의 지분이 이렇게 나온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는 해외사업장을 원화로 환산한 후에 연결을 배웠는데요. 그 해외사업장을 처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외사업장의 외환차이 누계액을 처분하는 연도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때 해외사업장 외환차이 누계액이라 하면 어떤 거냐면 재무제표를 환산할 때 발생하는 그 표시통합 환산 차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종속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순자산을 상계할 때 또 외환 차이가 나올 수 있었죠. 그것까지 모두 포함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하라 그 뜻은 뭐냐면은 이미 우리가 지배력 상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때 1110호 문단 B98에 따라 회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전부 매각이든 일부 매각이든 여기서 이제 전부 매각이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여기 받은 돈 아니야 현금. 그때 일단은 연결을 해놓고 상실되는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영업권 B집의 지분 전부 솎아내는 걸로 했잖아요. 자산 죽이고 부채 죽이고 영업권 죽이고 B집의 분 죽이고 할 때 외환 차이도 전부 다 긁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OCI가 여처분이익이라는 당기순이익으로 전부 대체가 되는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한번 예사를 통해서 숫자로 확인을 해보자고요. 해외사업장 처분에 따른 지배력 상실인데 피해사는 1년 초에 미국에 소재하는 S회사 1년 초에 설립했대요. 기능 통화는 달러하고요. 이 지분 100%를 115달러에 취득하여 지배기업이 되었어요. 100% 출자한 겁니다. S회사 취득일 현재 S회사 순자산 장부금액은 모두 100달러였고요. 토지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100달러 초과하는 걸 제외하고 다른 자산부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같다고 가정했습니다. 1년도의 순이익은 20달러입니다. 그래서 설립을 했는데 1년도에 이익여금이 이제 1년도 말에 20이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종속기업 투자 11만 5천인데 11만 5천은 115달러에 아마 설립 당시의 환율이 1,000원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1,000원입니다. 평균 1,060, 기말 1,100이라고 자료가 주어져 있어요. S회사의 달러 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할 때 수익과 비용은 평균 환율을 적용했대요. 그 결과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S회사 자산, 자본금, 잉여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채는 없죠. 따라서 자산, 기말 환율, 자본금은 설립 당시의 환율 1,000원, 이익여금은 전부 당기순이익이잖아요. 따라서 수익과 비용을 뺀 잔액인데 결국은 전부 1,060으로 환산하니까 이 순액에다가 1,060 곱해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대차가 불일치가 돼요. 이게 이제 외환 차이가 되겠습니다. X 1년 말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될 거예요. 종속기업 투자하고 종속기업 자본을 통쳐야 되는데 일단 달러 베이스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업권을 알기 위해서. 자본금 지배력 취득 시점이었죠. 종속기업 투자 이거 전부 달러 베이스고요. 토지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지금 100% 지배종속 관계이기 때문에 비지배 지분은 없습니다. 상계하니까 영업권 5 이거를 이제 원화 베이스로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자본금은 1,000원 곱하고요. 토지는 1,100원을 곱합니다. 영업권도 1,100원을 곱하고요. 이거는 11만 5천 그대로 있고 외환 차이가 OCI로 1,500원이 표시가 되겠죠. 100% 지배종속 관계이기 때문에 종속기업 당기순이익 중 비지배 지분 귀속무 이런 연결분계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면은 끝이 납니다. 따라서 피해사 재무제표와 S회사 원화 환산 재무제표를 합치면 앞에 연결분계를 반영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1년도 말 연결재무제표가 만들어질 수 있겠는데요. 자, 만약에 2년도 초에 피해사가 S회사 지분 전부를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팔았대. 140달러에. 그래서 지배력을 상실할 때 X2년 초환율은 X1년 말하고 같대요. 그래서
환율은 달러당 1,100원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기준서 1110호 문단 B98에 따른 회계처리, 즉 1년도 말 연결재무제표에 있던 자산 죽이고요. 영업권도 죽이고 OCI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부채는 물론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은 140달러에 1,100원 해서 154. 따라서 처분이익 이거를 반영을 하면 되겠죠. 연결을 한 상태에서 요 분계가 들어가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고요. 따라서 요 외환 차이, OCI 누계이익이 모두 처분이익으로 대치가 되는 결과를 낳게 돼요. 근데 우리가 5장에서 보통 실무에서는 이때 지배가 종속기업 투자를 자기 별도 재무제표에서 처분하는 분계를 해놓고 더 이상 연결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죠. 실무상으로는 X2년 초에 종속기업이 투자 주식 11만 5천 해놓고 돈 15만 4천 받고 처분이익 3만 9천 이렇게 할 거라고. 그리고 손 놓고 있을 텐데 이 처분이익 3만 9천과 앞에 기준서 1110호 문단 B98에 따른 처분이익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17,800인데 차이 21,200원의 차이는 뭐냐면 1년도 S회사 당기순이익 즉 20달러에 1,060원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는 원가법 아닙니까? 115000은 그대로 있다고. 그런데 앞에 이 순자산에는 지금 당기순이익 부분이 전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처분이익이 이쪽이 많을 수밖에. 그래서 처분이익을 죽이고 이익여금으로 대체하는 추가적인 분계가 필요하다. 이거 5장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교재 573페이지 중간을 보면은 해외사업장을 처분할 때 일부만 처분을 했어. 그래서 지배력을 상실을 했다고 가정해요. 즉 잔여 지분이 일부 있는 경우인데요. 이것도 5장에서 했었습니다. 이때도 어쨌거나 지배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익 전부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라. 그 뜻은 뭐예요? 좀 전에 했던 대로 해외사업장 자산 죽이고 부채 죽이고 일부 처분할 때 들어온 현금 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이렇게. 그 다음에 영업권도 죽이고요. 이때 잔여 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잔여 지분의 공정가치로 이걸 측정을 하면은 여기가 처분이익, 뭐 처분 손실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때도 외환차익 전체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외환차익 다 죽여서. 한편 일부 지분을 처분을 했지만 지배력을 계속 보유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처분된 부분만 비지배 지분으로 재귀속을 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5장에서 했어요. 예를 들어 80%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20%를 처분했어. 60% 보유이기 때문에 계속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할 때 이 20%를 처분했으니까 계속 똑같이 60%인 양 연결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연결은 어떻게 하냐면은 지배력 취득 시점부터 들어가잖아요. 80% 연결. 지배력 취득 시점. 그리고 나서 2년도에 20% 지분을 죽인다는 이야기는 비지배 지분이 커진다는 거 아닙니까? 요거에 대한 연결주종 분계를 했던 거 5장에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요 20% 비지배 지분이 늘어나고 외환차익 중 20% 부분만큼 죽이고 이런 연결 분계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환차익 중 처분된 부분만큼 즉 20% 감소된 부분만큼을 비지배 지분으로 넣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추가로 설명하고요. 오늘 강의 573페이지 요 하단까지 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내부거래 손익 및 상호채권 채무 환산부터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복습 많이 하세요.